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첫 번째 제가 간곡하게 이제 요청드리는 거, 어떤 거를 요청드리냐면은 문제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풀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복습하실 때, 아니면 집에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실 때,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정, 어떤 절, 어떤 관의 내용인지를 같이 체크를 해가면서, 그래서 내 틀이 계속 있는지 그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 2조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뭐, 정의니까,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이 2번 문제 있죠. 2번 문항. 2번 문항이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요 부분을 다르게 해서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자, 그리고 3번에서는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괄호가 쳐져 있고 거기에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도 포함을 하는 건데, 이 공해라는 범위에는 경제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이 된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볼게요. 여기서도 역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한다로 나올 수 있어요. 정의에서는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환적, 복합 환적도 중요하죠. 동일 관할 세관이냐, 다른 관할 세관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2번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중 옳은 것은 2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옳은 것은 하는데 1번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옳은지 틀렸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를 찾는 방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게 가장 힘들죠.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날, 관세청장을 회시한 문서의 사본을, 작성일이 아니죠. 시행일이죠. 시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죠. 말일까지 송부해야 된다. 자, 3번 지문 볼게요. 관세청장은 법 적용할 때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회에 관한 해석이 의문이 있다. 그럼 기재부 장관한테 해석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관련 국제기구에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중간에 국세이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서는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의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해서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4개가 틀렸으니까 1번이 맞다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옳은 것은 입니다.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기간을 계산할 때 수리전 반출 입에 붙여야 돼요. 이거는 수리전 반출 승인이라는 것을 입에 붙이셔야 돼요. 허가가 아니죠. 자, 2번 질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민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따른다라고 쓰면은 틀리겠죠. 자, 3번 질문.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되겠죠. 자, 4번. 여기서는 암기식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정프로 한 채 관입니다. 근데 세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월별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월별 납부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기한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걸 월별 납부라고 한다. 자, 그 다음 4번. 이건 쉬운 내용이죠. 그 뭐였죠? 공고합 교통경, 교통경,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고독하다, 고독하다, 맞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압류매각의 유예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자, 몇 장 몇 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장 5절 2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2장 5절 2관. 체납과 관련된 내용, 강제징수와 관련된 내용. 압류 매각의 유예에 관련해서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럼 틀린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매각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분납 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자, 맞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분납 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징수하여야 된다, 유예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그럼 국세 쪽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도 내가 유예를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유예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해야 되겠죠. 자, 4번. 압류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유예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자,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유예할 수도 있다. 관세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5번.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입니다. 3년. 네. 이게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라고 쓰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1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옳은 것이죠? 자, 신청, 통지, 유예 기간, 이 내용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맞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긴급관세. 네. 1순위 세율. 자, 관세 법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죠. 세관장이 압류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납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 뭐 누설하거나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비밀 유지 의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쉬운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세관장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2장 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의 최저한. 그래서 얼마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1만 원.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 수납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현장 수납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렇죠. 납부 고지도 구두로 하죠. 이럴 경우에는. 네. 자, 그리고 관세 납부에 대해서는 징수법을 준용한다. 자,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는 여기는 어느 파트 되겠습니까? 덤핑에서 첫 번째가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가 조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조사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덤핑 차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실질적 피해였고 그럼 차익 부분에서 어떤 거 정상 가격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덤핑 가격 찾아야 되고 이것들을 비교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덤핑 가격이랑 정상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가중산술 평균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렇게 덤핑률을 산정을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한 모든 덤핑 가격을 평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로잉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제로잉 금지. 자, 그리고 1번 볼게요. 공급국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 거래 가격, 소매 통상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2번 지문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뭐라고 나와요? 이내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덤핑 차액은 2%. 5번 지문이 또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일 연장 가능하죠. 자, 9번 관세 품목 분류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문제. 자, 품목 분류 위원회는 관세청에 두죠. 관세청. 그리고 위원은 몇 명? 물건은 이제 30대, 40대가 좋아한다. 그래서 30명, 40명. 자, 그리고 3번은 고위공무원단,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있었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여기서도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이 일반직을 또 틀리게 내요. 일반직을. 특수직 공무원 이렇게 틀리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위원장과 관련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수직이라고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상급 공무원. 자, 그리고 4번은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검토해서 빼야 되는 거죠. 검토할 때 빼야 되는 거.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분류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세율이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면은 조정관세가 되겠죠. 근데 세율 불균형이 심했을 때 또 탄력관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부과 대상이 되겠죠. 할당관세 부과 대상. 그래서 세율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앞에 어떠한 사유로 세율 불균형이 됐느냐를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양수제한 물품, 외교관용 물품과 관련해서 양수제한 물품 항공기가 아닙니다. 자, 12번 상수도 수치를 측정하거나 보전 향상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자, 어디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냥 지자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 거는 5번 95조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죠. 각 측에서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된 내용. 자, 시행규칙 48조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품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면세 한도는 국제무역기다 150불. 여기서는 90불, 90불, 90불. 180, 270 이렇게 90불 간격으로 되더라. 그래서 150불하고 90불만 숙지를 해놓으면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수입 면세와 학술 연구 용품에 대한 감면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문제가 쉬운데 읽기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 자, 재수입 면세와 학술 연구 용품에 대한 감면은 동시 적용받을 수 없다.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그 재수입 면세 규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에 감면받은 물품, 원재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 이럴 때는 재수입 면세 적용받을 수 없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감면 신청 시기는 이건 쉽죠. 수입신고 수리 전이다.
자, 그리고 3번. 외교사절이 수입하는 물품은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교관용 물품이죠. 뒤에 방문하는 외국 원수의 물품. 원수 나오면 뭐 떠올라요? 특정국 물품 면세 부분 떠올리죠. 그림 그렸었잖아. 원수.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징수할 관세의 20%고요. 한도는 500만 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 물품이다. 외국 물품이죠. 네. 어떤 게 내국 물품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나 경제수역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하면은 내국 물품이에요. 근데 협력해서 하게 되면은 그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국 물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물품 면세에서 이런 물품은 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 3개 그려놓은 거 그중 하나입니다. 자, 15번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1번하고 2번을 별표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 여기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했죠. 정하는 방법은 따로 안 나와 있어. 대통령령이나 어디에서. 그럼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었죠. 오케이? 자,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공사용 장비 떠오르죠, 그림.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한정이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5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 절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계산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된 경우에는 연대에서 납부를 한다. 이 부분은 그림으로 쭉쭉 해가면서 많이 도식화했었죠. 자,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양도하면은 양수인이 그죠?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죠. 자, 5번 승인받은 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5장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자 선정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정기 선정이 있었고 수시 선정이 있었고 부가구지에 따른 선정이 있었어요. 이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세관장이 하죠. 세관장이 하죠. 자, 그리고 사유에는 1번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관세청장이 나와야 돼요. 성실도 분석은 관세청장. 자, 2번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 4년은 어떻게 숙지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4년 안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위 추출 방식이니까 정기 선정 방식. 그 다음에 4번은 세관 공무원이 아니고 세관장이 나와야 되겠죠. 세관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선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고지와 관련된 내용. 자, 17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조사받을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관세법령상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어디 나와 있었죠, 이게? 조사권 남용 금지에 있었어요. 중복조사 금지라는 내용이거든요. 조사권 남용 금지. 이 중에서 중복조사가 안 된다. 중복조사가 안 된다. 거기에는 중복조사가 가능한 사유가 나와 있죠. 이게 금일이었네. 이렇게 암기식을 안 따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수험생이 따줘가지고 이재명 금일. 자, 이미 조사받은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쟤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이 뭐지? 명백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금품 제공 수수 알선한 경우,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그 다음에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쟤는 뭐냐면은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재조사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심사 심판에서. 그래서 재조사 결정을 한 그 범위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는 중복조사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납세압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성실성 추정 원칙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조사 금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조사 금지하고는. 자, 18번 문제.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절차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어요. 여기서 1번이 틀렸는데 왜 1번이 여러분들이 오답이 나냐면은 3개월만 숙지를 하는 거예요. 3개월만. 그리고 징수권하고 이제 부가권하고 아직 개념이 부족하니까.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부과를 하기 전이죠. 전에 이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액을 추가 확정하기 전에 이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뭐예요? 이미 부과 후잖아요. 그렇죠? 부과 후와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고 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또 4번이 또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4번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고 안 나오고 품목분류원장. 이렇게 품목분류원장. 여기 품목분류원장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세평가분류원장이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나오게 되면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해가지고 3번이 변경돼서 부족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랬을 때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한테 할 수 있는 사유인 거예요. 오케이? 위원회에 따라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가 생략되고 분류원장에 따라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또 뭐 있었어요? 감사로 인해 가지고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사를 관세청장이 했느냐 아니면 감사원에서 했느냐. 이거 두 개에 따라서도 통지 생략이냐 관세청장한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게 달라지죠. 자, 19번. 처분으로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이차납세 의무자 등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되겠네요. 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충적 납세 의무자.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보이양이죠. 보증인, 2차 납세 의무자, 양도담보권자. 이렇게.
자, 그리고 20번. 관세 법령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 여기도 강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면책 규정이 되는 거예요. 선박과 항공기에서 국제항, 선박과 항공기 여기에서 입출항 절차, 그 다음에 하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책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면책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외국 기착 보고가 되겠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운항선이나 여기도 틀리게 지문 많이 나와요. 국제무역선 이렇게 국내 운항선이나 국내 운항기가 외국에 정박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그랬을 때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 외국 기착 보고이다. 그랬을 때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으면은 그 목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 우리 적화 목록 제출하듯이 그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출항 절차에 있어서 화물운송 주선업자로서 여기서 이제 화물운송 주선업자라고 하는 것은 탁송품 운송업자에 한정한다라고 괄호 안에 돼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고 그 마지막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따로 나오거든요. 뭐 연간 60만 건 이상 뭐 운송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